네, 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죠. 예, 반도체.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ASML에 방문한다. 반도체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보면 시세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뉴스의 움직입니다. 뉴스 나올 때마다 빠르게 움직였다가 또 빠르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기관들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다가 올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좀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쪽도 조금씩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LS 머티리얼즈 상장이 됐죠.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개별 종목들까지 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죠. 오늘 반등이 나올 때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가장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포스코 피초엠, 그 다음에 포스코 DX 이런 순서였는데, 그만큼 에코프로 BM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반등이 나올 때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특히 BM의 상승이 나오니까 종합지수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이 기본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121선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벗어나려면 2차 전지 섹터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있고, 현재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음 주 18일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합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환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오고 시세를 받쳐주면서 종합지수를 좀 올려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2차 전지 섹터까지 올라주면 틀림없이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거래소 시장은 여기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여기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연말장이 크게만 안 밀려준다 그러면, 여기 위상에서만 끝나준다 그러면 내년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 특히 에코프로 BM하고 머티리얼즈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머티리얼즈는 이번에 패시브 매수가 끝난다 그러면은 조금 힘이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BM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공매도하고 수출 나왔을 때 거기를 좀 고점 느꼈죠. 공매도 금점의 44주 수주,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는 점점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 수급만 쏠려도 언제든지 공봉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이라도 올려놔야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좀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수급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일부 한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물량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이런 형태는 아마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에코프로 BM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PI 발표가 있고 내일 모레 FOMC가 끝나면 그 이후로는 큰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요. 금요일 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있어요. 혹자들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잘 마무리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한미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예, 네덜란드에는 가장 그 세계적인 회사 ASML이 있죠. 예, ASML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상당히 이제 부러운데요. 노광 장비라고 해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의 ASML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ASML을 좀 견제하고 절대 중국에 팔지 마라. 이럴 정도로 ASML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ASML 방문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최태현 SK 회장이 동행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유대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뭐 관련주들보다는 그냥 장비 업체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만 최근 시장이 뉴스에 움직이고 뉴스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한 상태고 시세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연말까지는 그럴 것 같고 연초에는 좀 달라집니다. 말씀드렸지만 연초에는 좀 달라져요. 연초에는 여러 가지 뭐 인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테마 또는 새로운 주식 아니면 기존 주식 중에서 좀 주도주에서 오래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지금 연속성이 없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주식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뉴스에 사고 팔고 하진 않아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전망이 좋은 주식 이런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로 사고 팔고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주가 이 회사의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이 산업의 전망이 좋아진다라는 거에 이제 배팅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의도 쪽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수급이 좀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이런 과거에는 개인이 사가지고 올라가는 장세였다면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도 좀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이때 제가 그 소통방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매년 초에 수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새로운 섹터가 나오면서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단순 테마는 좀 힘들고요.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섹터들의 주식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상을 통해서나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난리 났죠? LS 머티리얼즈. 요게 공모가가 발행가가 6,000원이에요. 6,000원. 6,000원인데 24,000원 상한가에 끝났습니다. 얘기는 뭐냐? 4배 올랐어요. 4배. 6424. 4배 올랐는데 매수 주체를 보니까 개인이 2,800억의 순매수를 보였다. 그러니까 자금이 완전히 이쪽으로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사면 무조건 최소 20%를 먹었다. 시장가 매수를 했으면. 최근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규 종목들이 이렇게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종목들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개인들이 많은데 진짜 뭐 아니면 도죠. 그래서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아무튼 상한가에 안착을 해가지고 매수했던 사람들은 개인들이 다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모가 대비 4배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특이사항을 보면 선물 시장의 외국인 매수를 보면 1조 1,0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어요. 내일 모레가 선물 옵션 만기인데 지금도 1조 원 이상의 선물 시장 매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마감까지 주가를 관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죠. 오늘 거래소의 그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5,200억이 들어왔어요. 아마 피부로 못 느끼셨을 겁니다. 5,200억이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있어요. 차익거래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차익거래가 있고 여기 비차익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차익 거래는 뭐고 비차익 거래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차익 거래는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현물, 주식이죠. 현물, 주식이라고 하는데 하고 이제 만약에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럼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한 이런 포지션, 요 차이를 먹는 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선물과 현물의 고평가되어 있는 누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는 걸 때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사서 요 조금의 그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를 차익을 먹는 게 바로 차익 거래고 비차익 거래다. 비차익 거래는 요 선물하고 연계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식만 샀다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데 일일이 살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걸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그래서 차익이 아닌 비차익 거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주식을 샀다라고 보면 요 비차익 거래를 많이 보셔야 돼요. 비차익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순수하게 주식을 샀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프로그램 5천억 들어왔어?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차익 거래가 4천억 들어오고 비차익이 800억 들어왔으면 거의 다 차익 거래로 산 거기 때문에 주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자동적인 매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본다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 차익 거래는 상관없습니다. 비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가 어떻게 많아지느냐 빠지느냐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는 순수하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요거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신다 그러면 꼭 비차익 거래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차익 거래가 4,300억이니까 5천억 중에서 거의 다 차익 거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5천억 샀으면은 거래소가 최소 1.5% 이상은 올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었는데 선물 도양에서 1조 1천억을 샀다라는 얘기는 내일 모레가 만기인데 크게 뺄 의사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선물 용어 중에서 롤 오버라고 있어요. 롤 오버. 이거는 이제 넘긴다는 뜻인데 롤 오버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12월물을 369니까 369 10이잖아요. 369 12개월 이건데 3월물로 넘긴다. 그래서 롤 오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내년 3월까지 주가 전망을 어떻게요?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봐야 돼요.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 요때 롤오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요걸 또 체크해 보시는 방법을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건 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12월이 끝나고 나서 포지션을 정리하는지 아니면 롤 오버를 하는지 롤 오버는 다음 차월물을 많이 매수한다는 얘기가요. 외국인이 차월물을 많이 산다. 3월물을 많이 산다. 그러면은 롤 오버가 나오면서 내년장도 좋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12월을 청산을 많이 한다. 그러면 3월달을 좀 불안하게 본다라고 약간 외국인들의 전망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자주우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관이 실탄이 없잖아요. 사모펀드밖에 없고 공매도 쳐가지고 짧게 수익 내고 연기금 우리나라 주식을 사질 않습니다. 해외에다가 대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위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원달러 환율을 보잖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주식에서 돈 벌면 뭐합니까? 환에서 깨먹으면 큰 손실이 나는. 그래서 저 중남미 쪽에 투자해봐야 손실이 워낙 한차 손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뭐 공매도 막는다고 해서 얘네들 돈이 빠져나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사고 팔고 그 파생 상품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국이 쫄 필요가 없어요. 강력하게 얘기해도 그러면 우리 공부해도 할 테니까 돈 빼려면 빼라 이렇게 크게 얘기해도 외국인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강하게 해도 절대 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체할 만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베트남에다 투자할 겁니까? 뭐 인도네시아에다 투자할 겁니까? 할 수가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만큼 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도 쫄지 말고 그냥 소신 있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다 전산화하고 공매도 야 너 공매도 수기로 안 돼. 딱 한마디만 하고 벌금 때려버리면 다 저기 전산화 시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요즘 뭐 시장이 뭐 난리죠. 뭐 정치 테마 이낙연, 뭐 한동훈, 이준석, 예, 뭐 올랐다 빠졌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어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온다고요? 예, 내년 초에 나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년 초에 새롭게 시작하는 펀드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많아가지고 의혹이 세기 때문에 그때는 좀 새롭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뭔가 좀 탄력적인 섹터가 움직일 거예요. 물론 반도체가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전지로 다시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섹터가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분위기 파악만 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1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그래서 뭐 2월 달 요때 수익이 가장 좋아요. 요때가 가장 좋은 달이 요때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HLB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는 중국서 간암 치료제가 벌써 허가가 난 거예요. 여기 2월 달인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FDA 신청을 해서 내년 5월 달에 나오겠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죠. 이게 벌써 그동안 공매도 쳤던 외국인들이 이제 환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야금야금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점에서 환매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탄력 붙으면은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HLB도 내년 5월까지 뭐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테무의 핀거거 미국의 아마존 월마트가 가장 그 큰 그런 회사인데 거기를 좀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테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벌써 제쳤고요. 그 다음에 테무가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좀 미국의 그 이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도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변화예요? 이 산업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산업의 변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네이버나 뭐 이렇게 스토어 해가지고 중국산 가져와가지고 판매했던 이런 사업자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 유튜브도 뭐 해서 이걸로 수익 난다. 얼마 전에 뭐 신사임당 그 친구 벌써 팔고 넘어갔지만 단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쉬운 때다라고 하면서 이커머스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중국산 가져와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이 사업이 벌써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 정도 직구가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고 판거거가 완전히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워낙 싸요.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가격에 장사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잖아요. 그죠? 싸게 들어올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도 보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핀더더가 시가총액이 중국 1위였던 알리바바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알리바바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마윈의 알리바바. 그런데 여기를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이 테무가 엄청나게 바람을 불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시에 와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동시에 오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물류센터를 지으면은 뭐냐? 물류센터를 지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과거에 뭐 일주일에서 7일에서 15일 걸렸던 것들이 이틀에서 3일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 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잠식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기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그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관련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무 관련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무 관련주가 여기 최근에 좀 올랐다가 밀긴 했는데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게 뭐 잠깐 올라갔다 빠지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랍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이렇게 잠깐 올라 떨어지는 이런 코로나가 아니라 이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게 이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봉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봉 하나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래서 만약에 탄력을 붙게 되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연초에 뭔 변화를 나타난다. 어떤 종목을 좀 구조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산업의 변화입니다. 산업의 변화. 어떤 산업의 변화에 어떤 변화에 가장 우에 있는 거 요런 거를 많이 사요. 그래서 근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레포트도 쓸 거고 이래서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게 크게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인지하고 뭐가 투자해서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올라간다니까요. 그 산업이 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라면 안 되지만 이게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 갖고 있으면 큰 변화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죠? 요것도 이제 소통방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공모가들 좀 밑으로 떨어졌는데 2차전지 관련 매출이 2030년까지 수주 확정이 됐습니다. 2조 원의 수주를 확정하고 있는 정말 알찬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고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 섹터들이 조정받아서 동반해서 하락한 것도 있지만 내년 1분기에 공장이 준공이 돼요. 그러면은 최소 플러스 한 4천억 이상의 신규 매출이 또 발생합니다. 이러면 뭐 2조 5천억 정도, 4, 5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단지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마무리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소통방에 오신 분들께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연말 연초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연초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짧은 시각으로 주식을 보지 마시고 산업의 변화라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좀 견디시는데 주가가 흔들려도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매일매일 주식을 보고 계시니까 이거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엄청난 기회가 오잖아요. 위메이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메이드도 제가 여기서부터 4만 원대, 3만 9천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소통방에 계셨던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위메이드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수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얼마입니까? 지금 또 시간에 또 상한가 나왔던데 비썸에서 또 거래된다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한번 변화가 나타나면 쉽게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년 초에 좀 잡아내시면 생각보다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소통방 잠깐 말씀을 드리면 텔레그램으로 이용한 소통방이고요. 멤버십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정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분을 위한 소통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사칭을 피해보는 없도록 해서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평생 운영을 하겠다. 얼마나 도대체? 그래서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고요. 월면 또 최소 3개월 단위로 받고 있고 7만 원입니다. 상당히 싸죠. 22% 할인해 그리고 멤버십을 일단 해지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하지 못하게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좀 근거 가지고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다른 곳은 좀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고품격의 근거 있는 또 수익을 좀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소통방이고 오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말 연초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은 늘 있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모습이 악재는 좀 어느 정도 없어지는 것 같고 호재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 물려가지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만회하는 시간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목으로 일부 투자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을 좀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에 좋은 뉴스가 없어요. 아직 원자재 가격 떨어진다든가 연기했다든가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뭔가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뭔가 큰 변화가 조만간에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